안녕하세요. 사람디자인연구소 온라인 평생교육학교 김지연 교수입니다. 우리 쫄기포 친구들, 네, 이젠 공중위생관리법규 지금 네 번째 시간을 만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태료, 그리고 벌칙금, 그리고 남아있는 뭐 위생 서비스랄지 이런 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는 그 과태료, 과징금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 꼭 나오는 부분들 좀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위생 서비스 그 수준의 평가를 보면요. 네. 보통 보면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은 향상을 위해서요. 이게 평가를 계획을 수립해서 기준을 두고 그 평가를 하면서 보통 우리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 같은 경우도 어떤 기준으로 5성급이냐 7성급이니 이렇게 별을 붙여주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식당 같은데 최우수 업소면 뭐 녹색 등급 뭐 이렇게 황색 뭐 백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식이 붙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우리가 그 통보를 하고 이제 평가는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해서요. 그러니까 등급별로 평가 주기를 두어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식당에 들어갔는데 녹색 어떤 최우수 업소의 판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위생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식당이다라고 보시면 좀 안전하고 믿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부분 또한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업소 위생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위생 감시자가 필요하잖아요. 위생적으로 하나, 못 하나.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출입을 하는 그 검사와 위생 감시에 실시하는 횟수랑 이런 부분들은요, 위생 감시 기준은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냐면, 이거는 위생 감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저희는 많은 것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생교육은요, 매년 3시간, 매년 3시간, 그리고 이렇게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영업을 개시하기 시작을 하면 6개월 후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근데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은 뭐 천재지변이나 아니면은 지금과 같은 뭐 어떤 이게 전체적인 뭐 질병 사고 그리고 업무상 국외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 어, 이유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그리고 이제는 단체 사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위생교육에 대한 실시 단체의 부분은 어떤 이게 사정이 여러 가지 불분들이 있을 때 미리 이제는 위생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영업 개시 후에 6개월 이후에 그런 사정들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 좀 알아두면 되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요. 주체별 주요 업무들을 본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문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놓은 것은 이런 것들 볼 때 저희 보건복지부령은요. 위생 기준 어떻게, 소독 기준 어떻게 둘 것이며 그리고 미용사의 업무 범위나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주기와 방법, 위생 관리 등급 그러니까 위생에 관련된 거, 미용사의 업무 범위 이건 다 어디? 보건복지부령. 그리고 시군 구청장이 할 것들 영업신고 변경 신고 폐업 신고 신고증 교부 면허 신청 위생 서비스 평가 등급 관리 공표, 뭐 청문 등등등 과태료 부과 징수 시군 구청장이 가능한데 자, 요런 큰 거 그 많은 것들 말고요. 예를 들자고 하면 자, 그 중에 대통령령은요.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무, 업무 범위 이건 꼭 암기해 두세요. 다른 것들은 보건복지부령이거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들어갈 거, 대통령령으로 들어갈 거 이 두 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놓는다고 하면 다른 부분들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령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업무, 범위를 정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자주 나오게 되는, 출제가 되는, 그리고 되게 헷갈리는, 그래서 행정처분, 그리고 벌칙, 양벌 규정 및 과태료라고 보는데, 자,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반 사항이 되었을 때 행정처분은 1차 위반을 했냐, 2차 위반을 했을 때 어떠니, 3차 위반, 4차 위반까지일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위생기준에 맞지 않게 했어. 그런다고 하면 1차 경고를 준다거나, 그리고 말 안 들었어? 또 2차 행정처분이 내려올 거예요. 또 그래도 내가 뭔가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3차까지는 기다려주되, 그때까지도 안 했으면 4차 이후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4차까지 했을 때 4차에서 완전히 이제는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미용사 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때예요. 면허. 자, 미용사 자격 취소 시라고 하면 그냥 취소가 됐으니까, 자격이 취소가 됐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면허 취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허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고 처음부터 면허에 관련된 부분 1차적으로 1차 위반 때에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것. 그 다음에 미용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시, 정지됐고 자격이 취소됐으면 당연히 면허 정지. 그리고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결핵환자, 약물 중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건 면허 취소죠. 그리고 이종 면허 취득했다? 그럼 이것도 면허 취소. 뭐 나중에 발급받은 면허. 그리고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면허 정지 처음에는 3개월. 근데 그래도 대여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 6개월. 그 다음에 3차 때 면허 취소. 네. 그리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에 업무를 행했어요. 그러면 또 면허 취소인 거예요. 이 중에 다른 것들 이중으로 면허 취소한 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거, 미용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시에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다 1차인데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했을 때에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3차 위반까지 간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좀 다른 걸 먼저 외워두시면 골라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는 면허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시설 설비 기준. 자, 시설 설비 기준 뭐다? 밀실 만들지 말고 3분의 1 유리 보이는 곳에다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 그러면 처음에 뭐냐면 개선 명령, 영업정지 15일, 그 다음에 영업정지 1개월 그러고도 안 지켰어. 영업장 폐쇄 명령. 자, 개선 명령에서 끝나서 일단은 위반 사항을 해야지만이 저희도 영업자에도 좋은 거잖아요. 영업정지 15일만 되더라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네,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15일 1개월. 자,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 명칭 상호를 마음대로 바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변경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변경 신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을 했어. 그럴 때에는 경고 또는 개선 명령인데 또 똑같이 여기 시설 기준 위반 시랑 비슷해요. 15일 정지 1개월, 그 다음에 영업장 폐쇄 명령 4차 때까지 자, 간다는 거. 개선 경고. 그래서 이거 외워두는 건 뭐냐면 개선 경고 1차 그리고 2차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비슷한 거. 영업정지 1개월, 그 다음에 영업장 폐쇄 명령. 이렇게 해서 1차하고 2차, 3차, 4차의 위반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왜냐면 이 위반 사항들의 경중이 비슷하니까. 자,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했어요. 이사 갔어. 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 갔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랬을 때 개선 경고 명령도 아니고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위반 사항 중에는 영업정지가 바로 들어가네요. 경고도 개선 명령도 없이 그냥 영업정지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는 이 사안 중에는 그래도 신고하지 않고 소재지 변경을 한 거, 그리고 또 여기도 영업정지가 바로 들어가는 거는 의료기기법에 의료기기 사용한 거. 네, 그 두 가지는 조금 더 중하다. 위반 사항이 이거는 더 중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영업정지 1개월 보다 2개월이 더 세죠.
그러면 어떤 게 이 두 가지 중에 신고하지 않고 지가 그냥 이사 갔어. 그러고 하는 거야. 그것도 중하고. 그리고 의약품, 의료기기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부 미용할 때 약사법에 따른 그걸 의료기기를 사용을 했네요. 그랬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특징들을 조금 유추하면서 암기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소 소재지 마음대로 변경했습니다. 당장 닫으세요. 영업정지 1개월.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었어요. 2차 때는 2개월. 그리고 3차 때 영업장 폐쇄 명령, 경고 개선 명령이 없기 때문에 자, 3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후에 1개월 이내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대신 승계를 했습니다. 라고. 그러면 또 경고, 또 영업정지 10일, 1개월, 폐쇄명령, 10일, 어찌 보면은, 다른 것들보다도 5일, 10일이 좀 짧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 승계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나, 소독한 기구,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다른 용기에 보관하거나, 1인용 면도날 2인 이상의 손님 사용 시, 그 두 가지는 좀 그래도 경미하다. 이 중에는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에 이 경우에는 경고로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도 이 중엔 경고하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경미하네요. 경고한 다음에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 명령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자, 어떻게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시지 마시고 유추를 해서 외워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법 위반 사항이에요. 지금 아직도 점 빼고 귓볼 뚫어요. 쌍꺼풀 수술해요. 문신해요. 박피술해요. 의료행위를 어디에서 했다? 나의 영업장에서 했다. 이거 유료행위거든요. 하면 안 되는데. 자, 이것도 바로 영업정지 2개월이나 가네요. 아까 뭐예요? 좀 전에 의료기기 피부 미용업에서 했습니다. 의료기기 사용했습니다. 영업정지 바로 2개월. 경고 없이. 그래서 2월, 3월 영업장 폐쇄 명령 비슷한 것끼리 묶으세요. 자, 그 다음에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거나 조명도를 준수를 지키지 않았대. 얘는 그래도 경미하죠. 경고나 개선 명령. 자, 그 다음에 그러고도 안 들었을 때는 5일, 10일. 아까 5일, 10일 들어갔던 거 어떤 거였어요? 네. 경고, 소독한 거, 소독하지 않은 거, 5일, 10일. 그럼 여기도 5일, 10일, 뭐예요? 조명 준수하지 않았던 좀 경미한 거 묶으세요.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할 시, 경고, 개선 명령 아니고요. 이것도 은근 세요. 영업정지 바로 1개월, 2개월. 아까 영업정지 바로 1개월, 2개월 어떤 거랑 똑같았어요? 영업소 소재지 변경 안 한 거. 얘랑 똑같아요. 네, 업무 행할 시. 그 다음에 시군, 도시사, 구청장 하도록 할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냐고 거주소로 보고를 한 때 관계 공무원 출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위생에 대한 뭐 어떠한 뭐 처분을 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를 그리고 뭔가 그들이 이제 한 번씩 그게 좀 방문하면서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하잖아요. 관계 공무원 출입 거부를 기피하거나 방해 시 요거 영업정지 10일, 20일, 1개월 폐쇄입니다. 시군 구청장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경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뭐 안 들었어. 10일, 1개월 폐쇄 명령.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귓볼 뚫기를 했어. 영업소에서. 누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보시고 온 거죠. 그랬을 때 영업 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 정지 기간에 내가 그래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고도 영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영업 정지 기간에 영업을 했어. 어떻다? 그 다음에는 가차 없이 폐쇄 명령, 영업장 닫으세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젠 성매매 알선 행위 풍속 영업 규제 의료법에 해당하는 장애 요청이 있을 때예요. 그렇게 위반했을 때는 손님한테 성매매 알선 음란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 시에는
자, 영업소, 그 영업소, 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영업소의 사장과 내가 이거를 하는 미용사 업주가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영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자 폐쇄 명령이고요. 그러나 이거를 해간 미용사는 면허 정지 3개월을 해야 돼요. 면허 못 쓰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면허 취소, 이렇게. 자, 그렇게 들어가면 자, 손님에게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 행위를 하게 했어요. 사행 행위가 뭐예요? 어, 도박 같은 거, 뭐 이렇게 돈 하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거를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영업장 폐쇄 명령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했대요. 또 진열 보관을 했대요. 그러면 경고, 영업정지 15일, 1월 영업장 폐쇄 명령. 그다음에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 행위를 하게끔 했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갖다 안마를 하게 했다. 정지 1개월, 2개월. 정지 1개월, 2개월 요거 손님한테 도백하고 사행하고 안마했어. 그러려면 똑같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묶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은 그렇게 해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벌칙, 그 다음에 뭐 양벌 규정 과태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자, 벌칙, 그 다음에 과태료. 벌칙과 과태료 중에 차이는 벌칙은요, 네, 징역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형사법에 해당인 이 관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역살이를 해야 되는, 그게 싫으면 벌금을 해야 되는, 이렇게 됩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여기는 형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벌. 그렇게 징역이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조금 더 중한 위반인 거예요. 경미한 위반이 아니고 영업 신고를 하는데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했어요. 와, 이거 벌칙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 정지 명령 내렸어. 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거나 영업정지 뭐 이렇게 알선하는 사행행위나 이런 것들을 영업소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시설을 사용했어요.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했어요. 그러니까 영업 신고 안 하고 영업장 정지 명령 내렸는데 했고 영업장 닫으라고 했는데 또 했어. 이럴 때는 가장 중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죄가 좀 더 세다는 거. 그 다음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떻게? 변경 신고하지 않았어요. 변경했는데. 그리고 공중위생관리업자의 지위승계하고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다?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해서 영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네요. 자, 보면 요거보다 이게 6개월 이하가 좀 더 뭘까요? 경미하죠. 그래서 변경 신고, 승계 안 한 거, 그리고 준수사항 안 지킨 거, 요거는 6개월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이 중에 내가 외우기 쉬운 거를 외우세요. 그러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 벌금. 그래도 이 중에 가장 경미합니다. 이 벌칙 중에. 면허 빌려줬어요. 그리고 빌려줄 사람을 알선했어요. 이것 또한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3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정지 중에 미용업을 했어요.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 종사한 사람이에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요즘은 미용실 업주 CEO 사장님들도 미용 면허를 안 받았거나 자격증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직원으로 사용하게 이렇게 쓰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아무래도 좀 나중에 추후에 이런 벌칙에 대한 해당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벌칙보다 조금 더 경미한. 그러면 공무원이 출입했어요. 그걸 거부하고 방해했네요. 그리고 위생관리 의무에 대한 개선을 명령했는데 내가 그걸 또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시설 설비 기준 갖추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 명령 위반했어요. 이럴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행했네요. 위생교육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위생관리 기준을 안 지켰대요. 뭐라고? 의료기구 의약품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했어요. 그리고 소독한 거 소독하지 않은 거 일회용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용사 면허증 안에 영업소 안에 게시를 할 거를 하질 않았다라는 거. 그것도 어떻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이렇게 많이 잘못 그냥 뭐 관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으로 과태료 발생이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양벌 규정. 아까 저희 뭐 했었어요? 사행행위,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업소에서 이렇게 성매매, 알선 이렇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 이럴 때는 미용업소도 미용사 면허, 그게 미용사 면허가 이제는 정지가 되는 거고, 취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영업소에 갖고 있는 주인도,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대표도 어떻게 된다고? 네, 이젠 영업 정지 먹거나 네, 폐쇄 명령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서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 시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 개인에게도 똑같은 벌금형을 과한다.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합법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이 그거를 합당한 걸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일을 위반한 종업원에게도 벌금형을 과해야만 서로 조심하죠. 네. 그래서 그걸 양벌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징금 부과 납부는요. 자, 통지를 받은 날로 2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돼요. 과징금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과징금 같은 경우는 뭐 사업 규모나 위반 행위 정도 횟수에 따라서 참작을 하고요. 2분의 1 범인 안에서 가중. 내가 이게 처음에 벌금을 200만 원 맞았어. 근데 또 그걸 위반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위반을 해가지고 또 이제는 그 벌금 과징금이 또 한 번 더 가중이 된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얘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처벌이 된다라는 거. 자, 요거 가끔 나오고요. 자, 청문이라고 하는 거 꼭 보셔야 돼요. 자, 청문은 뭐냐면, 우리, 국회의원 중에 누가 된다, 뭐, 이렇게, 뭐, 어떤 하나의 짱으로 올려진다. 이렇게 해서 인사들 뭔가 인사고과에 들어갈 때, 저희가 청문회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맞는 거야라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떠한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다고 하면은 어때요? 잘못한 도덕적이든 뭐든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책임자의 위치에 올려야 되는데 그걸 할 때 맞다 안 맞냐 이런 게 맞는 거 진위 여부를 파악할 때는 청문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청문 실시를 해요. 왜 해야 되냐면 내가 면허 취소 면허 정지가 됐는데요. 억울해. 응? 나는 억울해. 근데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면허 취소, 면허 정지라는 거는 되게 그 영업소 면허자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공중위생 영업을 했는데 정지를 하지 말라고 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리고 일부 내가 잘못해서 사용 중지 처분을 받아서 못하게 됐어. 그럼 손해잖아요. 그리고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손해야. 그리고 그 영업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에는 반드시 그 처분을 하기 전에는 정확한 사실적인 청문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맞다 틀리다 제대로 내가 이렇게 위반할 거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진위 여부를 꼭시 구청장은 청문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서 이 청문에 합당한지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맞으면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면허 취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거를 이게 안 했는데 그런 처분을 잘못 내려줄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진위 여부를 가려서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청문 실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
청문 실시 이거 좀 많이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쫄지마, 기죽지마, 포기하지마, 쫄기포 친구들, 여러분, 쫄지 마세요. 그렇게 죽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은 날로 갈수록 어려워지기는 해요. 쉬워지지는 않아요. 그만큼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미용에 대한 직업적 가치가 올라간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내가 맘만 먹었다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개월씩 또 몇 년씩 이거를 따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지금 쫄기포 친구들, 네, 자기한테 맞는 언젠가 다 되는데 본인한테 맞는 그 시기와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면요, 정말 취득을 못하는 친구들, 저 여태 20년 가까이 우리 친구들과 만나지만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 없어요. 본인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 취득할 수 있고 언젠가 그때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주변 옆에서 어쨌든 인도자 입장에서 우리 친구들 볼 때는 되게 기특하고요. 안타까운 면도 있고 되게 기특하고 그리고 또 안쓰러운 면도 있고 참 되게 장한 부분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도전했으면 언제든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는데 꼭 기죽지 말고 정말 포기하지 말고 절대 쫄지 말고 꼭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공중보건, 법규, 행정처분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